네, 반갑습니다. 2310에서 국어 수업하고 있는 이도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우리 고전 소설 내용 중에서 화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수업을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전 소설에는 이야기의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틀은 화소라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화소는 군담, 애정, 모해, 적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화소라는 것들이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화소가 출몰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틀이 어느 정도 고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군담 화소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군담 화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거 내가 모의고사를 풀 때 혹은 학교 내신에서 모의고사 범주가 들어간다면 거기서 되게 많이 봤던 이야기 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사실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이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세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군담 화소는 아무래도 전쟁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인공의 신이한 출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신이한 출생이라 함은 고귀한 혈통이거나 여성 혹은 고귀한 혈통이면서 여성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고귀한 혈통이라는 것은 알에서 태어나는 것도 포함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뭐 판서라든지 승상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자식도 고귀한 출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종종 여성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모의고사에서 여성 영웅 소설 많이 봤죠. 여성으로 설정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틀이 고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어, 만약에 주인공이 여성이라면 통상 이제 남주보다 남자 주인공이 항상 나오거든요. 우월한 그런 느낌으로 형상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남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 영웅이 군담 소설에서 할 일은 결국 마지막에 전쟁에 나가서 나라와 백성과 가족들을 구하고 이 영웅이 돼야 되거든요. 위협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여성은 이때 당시 벼슬을 할 수도 없고 장군이 될 수도 없고 전쟁에 나갈 수도 없었다 보니까 이 전쟁에 나가려면 필연적으로 여주가 남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 남장을 해서 뭐 벼슬에 붙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게 들키기 전에는 남자 주인공과 어느 정도 동등한 관계로 그려져요. 그래서 같이 뭐 서당도 가고 공부도 하고 해서 통상 소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여성 주인공이 항상 1등, 남자 주인공이 항상 2등. 그래서 과거도 여성 주인공이 급제하고 남자 주인공이 이제 차석 정도, 2등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발각 후에는 이제 부부 사이가 통상 되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신이한 출생이고 두 번째는 시련 고난 경험하고 극복을 한다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극복의 과정이 조력자의 도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련 고난이라는 게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는 통상 두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시련, 첫 번째 고난은 보통 유년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부모와의 이별이라고 되어 있고 보통은 5에서 10세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 여성 영웅이 부모와 이별을 한다면 시아버지가 이 여성 영웅을 걷어 기르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시아버지로 낙점 이건 아니고 기르다 보니까 이 집의 아들이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공부도 하고 서당도 다니고 남장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남성 영웅이라면 장인이 유배를 가거나 사망하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인이 유배 가고 사망을 한다면 이건 간신히 저지른 짓이다. 모함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 간신이 결정적으로 이 나라의 뒤통수를 칩니다. 그러면 이 간신이 메인 빌런으로 해서 또 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간신의 모함으로 장인이 유배를 가거나 사망을 해서 오갈 데 없어진 주인공이 통상 도사나 스님을 만나서 수련을 해서 뭐 병법 공부도 하고 이 영웅으로 화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통 뭐 이런 수련을 어디에서 합니까? 뭐 산이나 산에 있는 절이나 뭐 이런 데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빈출 지점이 여기에요. 이 아무래도 고전 소설 모의고사 텍스트는 짧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뭐 중략을 바탕으로 이 앞뒤로 쪼개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중간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 틀이 요 정도네. 항상 비슷하네. 비슷비슷하네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를 편집점으로 잡았네. 그럼 앞에는 요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이 편집점에서도 대충 요런 스토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고전 산문 좀 빠르게 풀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쟁에서의 승리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당연히 전쟁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와 있던 간신 있잖아요. 이 간신이 장인을 사망케 하거나 유배를 보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간신이 다른 나라랑 손을 잡고 뒤통수를 쳐요. 그럼 이 간신이랑 싸워 이기는 게 당연히 우리의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전쟁 장면 내에서 싸우는 장면 내에서 영웅인 주인공은 원수로 표현이 됩니다. 원수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간신이랑 싸울 때도 있고요. 뭐 단순 오랑캐랑 싸울 때도 있고 만약에 이 적대자가 간신이라면 원수지 않습니까? 반드시 처단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질서의 회복. 이 질서라 함은 국가 질서의 회복이죠. 이 사실 영웅 소설은 영웅이 돋보여야 하다 보니까 지배층, 그러니까 황제는 필연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혹은 황족들이 납치를 당하거나 죽을 위험에 처하고 결정적인 타이밍에 이제 구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게 국가의 회복이 되고 그 국가를 지켜냈으니 당연히 높은 벼슬, 많은 상,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정도 회복한다. 이 가정을 회복한다 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부마가 될 수도 있죠. 부마는 제가 저번 주에 왕의 사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마도 당연히 결혼인데 이제 공주랑 결혼을 하는 거죠. 이제 장인의 딸, 납치당했던 장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정식으로. 그리고 이 동시에 무엇을 하느냐? 가족 구출. 이런 서사가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줄 알았던 가족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장인, 돌아가신 줄 알았던 장모님 구해낸다. 우연히.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군담 화소는 마무리가 되고요. 이게 별 내용 아닌 것 같지만 이 화소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군담 텍스트를 보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은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군담 화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뭐 애정, 적강, 모해 화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